그러면 우리나라의 탐정 산업은 어떤 수준일까? 최근 국내에서도 사립탐정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사립탐정 사무실. 가출 중학생을 찾기 위한 작전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추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쫙 돌아가지고 일단은 이잡듯이 뒤집어라고 일단. 여기저기 탐문 조사를 하던 중 가출한 아들로 보이는 학생이 PC방에 있다는 제보가 아버지에게 들어왔습니다. 탐정팀은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 긴급 출동해 엿새 만에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안 춥냐? 경북 구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한 부부는 지난 13일 실종된 여대생 딸을 찾아달라며 황급히 사립탐정을 찾았습니다. 많이 걱정됐어요. 저녁은 또 하죠. 저녁은 맨날 잠도 못 자고 낮에도 내 울관자 손님 다 떨어지고 내 울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나가는 그 남자랑 있지 싶어요. 제 생각인데. 부모는 경찰에 먼저 수사를 요청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성과가 없자 사립탐정을 고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경찰에서도 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경찰도 해놨는데 오늘 어저께 대구로 보냈다 그런데 서류. 가출이나 실종 사건 말고도 사립탐정들의 활동 영역은 다양합니다. 사립탐정 원린수 씨는 요즘 잘못된 교통사고 조사로 옥살이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이수재 씨를 돕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이 씨의 주장은 지난 2003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운전자는 사망하고 자신은 오른쪽 머리 부분이 움푹 파이는 중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 씨가 운전자로 뒤바뀌는 바람에 사고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아예 운전대를 안 잡았죠. 그리고 제가 그 무면으로 운전하다가 벌금이 있어가지고 그 벌금도 못 낸 상태였을 때 그러니까 아예 핸들을 못 잡죠. 하지만 경찰과 법원은 운전자가 이 씨였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원린수 씨는 이 씨의 주장을 근거로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100km 속도로 와서 23분 만에 여기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조를 완료하고 떠난 지 13분 후에 도착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경찰관은 자기가 도착해서 그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꺼냈다. 그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사립탐정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은 건 그만큼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답답한 사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5년 당시 집 앞에서 놀던 5살 난 딸을 잃어버린 뒤 15년째 찾아다니고 있는 조병세 씨. 하늘아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더래요. 그 하늘이가 잃어버려진 시점은 이제 바로 그 시점이죠. 조 씨는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형식적이었고 본격 수사도 사흘이나 지난 뒤 시작됐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지네들 쉴 거 다 쉬고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날 보고를 해서 결재를 득해갖고 화요일날 나온 거예요. 하지만 사립탐정의 자격을 관리하는 법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안심하고 사건을 의뢰할 사립탐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조병세 씨는 딸을 반드시 찾아준다는 흥신소에 속아 수백만 원을 뜯겼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늘이의 1년에 과정된 그 모든 일을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니까 무조건 100%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알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 300에 이제 처음에 장비를 사야 된다 그래서 500 지불한 거. 이 같은 폐해 때문에 사립탐정 제도를 일본처럼 양지로 끌어올려 자격증 제도로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엔 이미 2개의 사립탐정 공식화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자격증이 있는 분들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업에 또 진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수요 공급 원리상 가격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봉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립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사생활 침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자격 요건과 허용할 수 있는 업무를 신중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뭐 도청을 한다든가 어떤 뭐 이메일을 열어본다든가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한다 이런 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사생활 침해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예, 사생활 침해가 가장 큰 거고 실제로 제도가 도입이 돼도 사생활 침해 관련된 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립탐정이 제도화되면 미제 사건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줄어들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효과도 예상됩니다. 섣불리 도입할 경우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도 우려되지만 이미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립탐정 회사들이 수조 원의 국내 시장을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